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비자 학습 이론에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학습 이론에서 이제 어떤 고전적 학습과 어떤 그 인지적 학습까지 얘기했고, 이번에는 어떤 학습의 사회적인 거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의 일반적인 특성, 학습의 원리, 뭐 이런 부분을 이번 시간에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습의 이제 학습의 이론을 보면은 저희가 첫 번째는 고전적 학습이라고 해서, 고전적 학습은 뭐냐? 고전적 학습은 그래 이제 사회화니까 고전적인 학습은 뭐 어떤 그 고전적 조건화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부분은 그 파블로의 실험에 의해서 그 종을 치고 밥을 주면 걔가 종만 치면 밥을 주는 줄 안다. 그래서 침을 흘리는 거 보면 도구적 조건화다. 도구적 조건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 비둘기에게 우리가 어떤 먹이를 주는데, 비둘기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오더라. 그럼 비둘기가 학습을 통해서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오니까 보상을 통해서 여기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구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고. 인지적 학습은 뭐냐? 인지적인 학습은 이제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고전적 학습, 두 번째는 인지적 학습이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소비자 사회화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학습 이론 중에서 인지적 학습은 뭐냐? 우리가 천정에다가 우리가 그 바나나를 매달아 두면 원숭이가 어떤 자기가 박스를 어떻게 하면 저 바나나를 먹을 수 있을까 해서 박스를 놓고 올라가서 바나나를 먹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숭이가 학습의 결과로서 어떤 바나나를 먹게 되는 이런 부분 실험을 통해서 사람도 그렇게 인지적인 학습을 통해서 한다. 근데 인지적인 학습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첫 번째 기계적인 반복 학습이 있고, 대리적인 모방, 그 다음에 추리,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소비자하고 의사결정하고 여기들은 그 기계적인 반복은 뭐 이런 거겠지. 두통, 치통, 생리통. 그러면은 개보른 이 생각을 나게 한다든지. 그리고 그 대리 모방은 이제 불가리 같은 경우에 향수를 어떤 모방을 통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광고. 그 다음에 추리학습은 상품 지식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서 상품 지식을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소비자에게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론을 설명할 때 학습은 소비자의 고전적 학습에 의해서 소비자가 기억하는 거고, 인지적 학습, 소비자의 사회화라는 것이다. 소비자의 사회화라는 건 뭐냐? 어떤 시장에서 소비자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등을 학습하여 획득하는 과정으로서 어떤 학습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서 성인의 구체적인 행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학생의 행동이 다르고, 어른의 행동이 다르듯이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이냐에 따라서 행동이 다른 거죠. 그리고 어떤 뭐 공공정책을 수립과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과거의 경험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로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소비자의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비자마다 가치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신념, 가치가 다르고 세대별로도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소비자의 학습의 사회화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 개개인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예전에는 옛날에는 많은 사람한테 마케팅을, 여러 사람한테 동일한 마케팅을 했어요. 그러다가 1대1로 마케팅을 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 마케팅하냐.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는 거야. 이렇게 바뀐 거지. 소비자의 가치라든지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게 각양각색이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소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사회화 학습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직접 학습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소비자를 소비하고 구매, 자기가 직접 학습이라면 자기가 꼭 경험을,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거를 근거로만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직접 경험에 의해서 사회화 학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간접 경험. 다른 사람의 경험이라든지, 친구의 경험이라든지. 근데 어떤 부분은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시골에 있다 보면 서울 잘하는 거죠. 우리가 미국을 안 갔다 온 사람이 미국 잘 가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울 사람들은 남산을 잘 안 가. 근데 애국 사람들은 남산 잘 가. 그런 것처럼. 학습이 좀 다른 거야. 그래서 남산에 대해서는 애국이 훨씬 더 잘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 학습을 하는 내용도 좀 다른 거지. 그리고 소비자가 이제 학습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도구적인 훈련으로 학습하는 것과 모방 학습. 도구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라든지 부모, 오피니언 리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지. 응? 오피니언 리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거는 뭐냐. 오피니언 리더. OL이라고 하는. 영향을 미친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 같으면 신문을 집집마다 안 봤으니까 신문을 보는 집이 달랐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이 소수만 봤어.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자기가 보고 신문을 보고 다른 사람한테 신문에 나왔던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신문에 나왔던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직접적인 지시와 구체적인 보강을 통해 특별한 방을 유도하는 거지.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나 중요한 사람, 오피니언, OL이라고 해요. 오피니언 리더. 오피니언 리더만 오피니언 리더만 설득하면은 되는 거야. 음식점에 가서 메뉴할 때 이제 여러분은 10명에 가면은 10명에 각각 다 다른 메뉴를 주문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오피니언 리더가 주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하는 거야. 사장님이 짜장면 시키면 다 짜장면 시키는 거야. 사장님이 빨리 먹고 일하려고 짜장면 시키는데 오래 걸리고 늦게 나오는 메뉴 먹어가지고 점심시간 50분 다 쓰고 1시간 다 쓰려고 하려면은 눈치 코치가 없는 거지. 그런 것처럼 중요한 사람의 지시에서 학습하게 되는 거죠. 모방 학습은 이제 어린이가 이제 역할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적절치 않은 행동은 하지 않고 적절한 행동은
보강하고 따라하고 뭐 이런 것들이 모방학습이. 모방학 이제 소비자가 사회화 학습에서도 가정과 친구의 역할인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은 조절도 되는 거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야. 가정의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의 영향은 또래, 준거 집단이라고 하는 거지. 준거 집단의 영향을 받는 거야. 준거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친구도 친한 친구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준거 집단의 영향을 받는 거. 준거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취미하고 기호, 행동 양식이 비슷한 사람들을 준거, 또래 집단 이런 거를 준거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은 끝났고 3절에 이제 학습의 일반적인 특성이 뭐냐. 학습의 특성. 학습은 학습의 중요성에 의해서 중요한 일은 학습을 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강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반복에 의해서 심상에 의해서 학습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학습적인 중요성. 중요하면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가 학습을 많이 하는 거죠. 학습이 소비자가 학습하는 일이 중요한 일, 특히 결혼용품을 사는 일, 다음에 첫 출근 하는데 신사복, 숙녀복을 정장을 사는 일, 이런 거는 학습을 강하게 하는 거지. 정보를 많이 여러 군데서 취득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관여 상황, 중요하지 않은 저관여 상황에서는 학습의 중요성이 없는데 고관여 상황인 중요성이 있는 학습 상황에서는 학습이 보다 강하고 안전한 경험이 있으며 보강, 반복, 심사라는 나머지는 조금 중요성이 좀 덜하더라도 학습 고관여 상황이라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학습을 강하게 일으키는 요인이 중요하면 학습이 강하게 일어난다. 중요한 일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고사 퀴즈를 본다 그러면 학습 별로 안 할 수 있잖아. 특히 퀴즈를 성적에 반영 안 해. 그러면 공부 안 하는 거지. 근데 퀴즈 성적 반영해. 그러면 좀 공부하고. 중간고사다. 그러면 많이 공부를 하는 거지. 중요성에서. 보강은 선행한 반응의 강도를 높이고 재발확률을 증식시키는 내부적 사상이다. 그 다음에 학습에 일어나는 속도와 학습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강 스케줄을 한다는 거죠. 보강을 한다는 거죠. 필요성과 무작위 보강에서 지속적으로 보강을 해주는 거지. 그래야 학습이 유지되는 거지. 간헐적 보강도, 그러니까 지속적 광고를 해야 소비자가 학습이 되는 거지. 어떤 보강을 시켜야 기억에 의해서 행동을 하도록 한다는 거죠. 간헐적 보강은 잃어버린 일만 하면 또 그 광고하고, 이럴 일만 하면 광고하고, 그런 것처럼 보강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반복은 강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학습을 하면은 학습이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잃어먹을 만하면 다시 반복하고, 잃어먹을 만하면 반복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반복을 학습의 속도와 강도를 증대시킨다. 속도를 반복하면 학습이 속도가 높아지고 강도도 높아진다. 그래서 반복적인 광고는 관여도가 낮은 상품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바로 본 거를 반복하면서 바로 그거 기억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반복 후 타이밍도 학습의 강도와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반복은 이렇게
잃어버린 마음은 반복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그재그로 계속 반복. 잃어버릴 마음 반복. 잃어버릴 마음 반복. 자극을 계속 타이밍과 해상 수준에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잃어버린 마음, 망각이라는 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음속에 떠오르러 들어가는 거. 심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마음속에 떠오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습 강도를 높이는 어떤 심상이라고 하는 거다. 심상은 어떤 독특한 감정적 이미지를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 효과는 어떤 슬로건 같은 거를 하면 그게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라든지 사진은 그 자체가 감각적 그 이미지 효과를 가짐으로써 어떤 심상적으로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소멸과 이제 학습이 강조했던 소멸과 망각.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하는데 모든 거를 다 기억하고 그러면 못 사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에 나를 기억하고 있는 특정한 날을 기억하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자기가 수능 본 날, 발표한 날, 대학 입학한 날, 그 다음에 결혼한 날, 뭐 이런 거는 기억하겠지.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근데 그런 날을 얼마 못 기억하잖아. 그거 이제 소멸하고 망각이란. 소멸은 뭐냐? 소멸과 망각은 조금 다른 건데 망각은 좀 잃어버리는 거야. 소멸은 자극에 학습된 반응이 행하여짐에도 불구하고 보강이 없을 때 학습된 반응의 재발 확률이 낮아지는 소멸돼 버린다는 거죠. 소비자가 기호라든지 쇼핑 패턴, 소비 습관을 서서히 바꾸는 이유이기도 하는 거지. 많은 경쟁 상표의 당면에서도 한 상품에 대한 선호를 유지하는 이유를 유지하기도 하고, 망각은 자극 자체가 다시 제공되지 않거나 다른 제재의 새로운 학습을 통해 이전의 학습률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률은 일반적으로 해상의 수준에 대한 상기와 재인이라는 두 가지 근거로 측정한다. 망각하게 되면 깜빡했는데 이제 일어나는 거지. 망각 곡선과 재인과 망각이라는 게 이제 해상한다는 건데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멸과 망각, 그러니까 재인 망각은 상기하는 거, 재인보다 좀 상이에요. 재인이라고 하는 개념과 상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망각을 곡선을 재인이라고 하는 거, 상기라고 하는 거, 완전히 조금 더 아래 차원의 상기, 재인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망각 과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고를 지속해야 하며 경쟁자에 대비하여 단순히 광고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의 안전한 망각을 피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망각, 잊혀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잊혀지면 곤란한 거야.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다. 응?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의 일반적으로 자극의 일반. 이제 학습은 반응이 본래의 자극은 물론이고 유사한 자극에도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종치고 밥 주면 밥 주는 것에 대한 유사한 자극도 밥 줄 줄 안다는 거지. 그래서 자극 일반화 원리는 새로운 자극이 본래의 자극과 유사할수록 동일한 반응을 산출할 가능성이 크고 유사하지 않을수록 자극의 일반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유사한 자극만 보고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유사한 상표만 보고 가족 상표라고 그러는 거지. 여러 가지 가족 상표라고 하는 거 어떤 한 브랜드에서 한 LG라는 어떤 회사에서 여러 브랜드를 출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반응에 대해서 여기에도 호의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소비자가 이 브랜드에도 호의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이제 어떤
유사한 자극에도 동일한 반응을 일으키니까 소비자들에게 그런 심리를 활용하는 거지. 그래서 중소 마케터라든지 신상품, CJ에서 다시다, 다시다, 콩나물, 여러 가지 상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상품이 나오면 역시 CJ에서 만들면 좋은 상품이야. 이렇게 하고 구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상표, 패밀리 브랜드 출시하는 거예요. 내가 LF 패션에 여러 브랜드가 있어요. LF 패션에. 그러면 LF 패션의 브랜드들을 자꾸 출시하는 이유는 LF라는 한 가지로서 묶어가지고 LF에 대한 이미지로 다 호의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를 확장할 때 확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성복만 하다가 닥스 스포츠도 있고 닥스 아동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LF도 아동복도 출시하고 스포츠부도 출시하고 그다음에 정장도 출시하고 이런 것들이 상표를 확장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로. 그리고 자극을 차별화하는 거예요. 유사하지만 별개의 자극에 상이한 반응을 보이는 현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유도하는 거지.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이 상이한 결과를 일으킬 때 발생하는. 그래서 차별화 단서. 소비자가 상표 표시, 상표명, 로고, 독특한 색채, 형태, 포장 이런 것들을 차별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독특한 행동을 하도록. 그래서 장수 돌침대는 별이 5개다. 별이 5개라는 거를 침대 살 때 장수 돌침대인지 다른 돌침대인지를 확인하는 거는 별이 5개 있는가를 확인해봐라. 이게 차별화 단서. 그래서 상표 표지라든지 상표명, 로고, 독특한 색채와 형태, 포장 이런 걸 통해서 차별화를 하는 거야. 소비자 학습의 일반적인 형태가. 그래서 소비자의 학습의 특성은 소비자의 학습의 강도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멸과 망각이 있다. 다 잃어버리자고. 그런 특성이 있다. 소비자 자극이 일반화가 있다. 자극은 유사한 자극에 동일한 경향도 있다. 그 다음에 자극에 차별화되는 것도 있다. 학습의 일반적인 특성이. 그래서 이제 이런 학습의 원리를 가지고 소비자의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떻게 행동이 변화되는가 이러한 거를 유추하는 거야. 이게 이제 핵심인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이 고전적 조건화, 인지학습, 사회학습, 그 다음에 학습의 특성이 어찌됐든 중요성에 의해서 또 반복에 의해서 그 다음에 차별화에 의해서 그다음에 동일 자극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한 이런 것들의 특성을 봤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소비자 행동에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고전적 조건에 의한 소비자 행동, 고전적 조건에서 무조건 반응, 이전의 자극에 연관된 조건 반응을 병행되는 자극에 보이도록 학습 기입이 가능하게 되니까 이런 거에 걸맞게 광고를 하고 소비자가 행동할 수 있다. 소비자들도 고전적 조건화처럼 어떤 LF에서 신상품을 출시하면 무조건 봄만 되면 새로운 상품 살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구적 조건화에 의해서 행동을 수자. 어떤 보상을 주면 사은품을 주면은 내가 상품을 산다. 그 다음에 감사 안내장, 신상품이 출시했다가 안내장만 보면 내가 상품을 행동을 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구적 조건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도 수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이 형성되는 천리길도 긍정적 지향하는 바람직한 행동이나 반응이 점진적인 적응을 보강함으로써 장시간에 걸쳐서 행동이나
반응의 커다란 변화를, 그러니까 하나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서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역할 모델에 의해서 행동이 수정되기도 한다는 거죠. 역할 모델. 그 다른 사람들의 모델을 보고 김혜자의 다시다 광고만 보면은 우리가 맛있다. 그리고 어떤 거에서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탑 모델들을 기용해서 하는 게 그 광고가 나도 그런 역할 행동이 되는 거죠. 역할 모델에서 행동 수정이 응용이 된다는 거죠. 상품을 사용하는 전문가라든지 기존 고객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효과적인 상품 사용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죠. 또 보상을 부각하여서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생태적 환경을 설계해서 행동을 수정하게 한다. 그래서 소비자가 상품 포지셔닝을 하는 거야. 경쟁 상품에 관련해서 내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스키마가 갖고 있도록, 이보크 세트가 되도록, 뭐 내가 자동차 회사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하면 현대자동차가 머릿속에 떠오르도록 포지션화 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상품 이미지는 어떤 경쟁 상품에 대해서 스키마 이미지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라든지 상품 디자인, 소매점, 광고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마음속에 그 자리 잡도록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매출 목표를 달성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포지션하고 지속적으로 로열티를 강화해서 매출이 증대될 수 있다는 거죠. 소비자 학습에 의해서 소비자 행동을 변경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학습에 의해서 소비자 행동이 변경이 된다. 의사결정이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